네,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계약이 무권 대리, 표현 대리라는 주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대리까지 잘 오다가 무권 대리에서 또 한 번 좌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대리라는 개념, 대리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 총 세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대리인이 있게 됩니다. 대리권 수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 난에다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을이라고 표시를 했던 사안이다. 그러면 이게 유권 대리라고 얘기를 하죠. 유권 대리라고 해서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갑과 을 사이에 일정한 법률파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슈, 미리 우리 공부했던 게 대리 행위가 아닌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안을 갑니다. 갑이 있고요. 자,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원래 매도인 난에다 뭐라고 표시해야 돼?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하면 좋을 텐데 갑의 대리인 병. 자, 요거 이렇게 가볼까요? 자, 유권 대리에 있어서는 매도인 난에다가 갑의 대리인 병, 자, 매수인 난에 을이라고 표시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대리 행위가 아닌 것이 있었죠. 대리 행위가 아닌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에다가 지금 이제 매도인 난에다가 자,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 을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갑과 자, 을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굳이 해석하면 병과 을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갑과 을 사이에는 바로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무권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권을 갑이 병한테 수여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단의 을이라고 표시하게 되면은 이걸 이름하여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이름하여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를 검토를 하는 거야. 갑이 이거 인정을 한다.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은 이 계약들은 내가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추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한편 갑이 야, 난 쟤한테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는데 왜 제가 매도인 나라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했을까? 이해를 할 수 없네. 라고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최소한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떤 법률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이걸 이름하여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체 그림 가볼게요. 유권 대리, 대리권 정상적으로 수여가 됐고, 자, 의사 표시할 때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의 을이라고 표시하면 갑과 을 사이에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유권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리의 행위가 아닌 거,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매도인 난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도인 난에 그냥 병이라고 표시하고 병의 도장을 찍어버린 그런 케이스, 이런 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라 바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논리 구조야. 자, 을은요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고 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 관계. 이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권 대리행위는 항상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무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참칭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자,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자,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삼게 되죠. 자, 그래서 허가관청, 시군구청장에 의한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서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그게 무효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봤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금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참칭을 했을 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 본인이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법률 관계, 이걸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 효력, 자, 유동적 무효를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일정한 법적 효력이 귀속되는 바로 자, 유효가 될 테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추인과 추인 거절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사안 가볼까요? 갑이 본인이 되고요. 자, 무권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 대리권 수여받은 적이 없는 대리인 병이 무권 대리인이 을과 일정한 의사협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본인이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추인을 한다는 얘기는 을에게 등기 이전 의무를 지고 을에게 대금을 받을 권리를 얻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추인을 갑이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이냐? 자, 무권 대리인 병한테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대리권 없는데 지랄했더라? 나 근데 이제 너 계약 잘 체결했으니까 이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게 라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상대방한테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승계인은 이렇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이 사람의 상속인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추인권 자체를 누구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어렵게 구성할 때 이런 걸 갖고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추인권 행사할 수 있다. 자, 한편 추인을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오케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법적 효력 자 진다. 예를 들어서 이 X 부동산에서 무권 대리인이 1억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본인이 선택을 할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란 사람이 자 을한테 이미 1억의 휴부를 받는데 1억 2천이면 내가 이거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효력이 없다. 이걸 이제 굳이 해석하면 변경을 가한 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자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니까 조건을 가한 추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인 중에서 조건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고 나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따로 계약시에 소급해서 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다시 합시다. 지금 이제 무권 대리인이
을과 어떤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을 5월 1일로 잡고요. 지금 계약금 지급일을 5월 1일, 계약 체결일도 5월 1일이고 5월 5일 날 중도금, 5월 31일 날 잔금을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추인 자체는 5월 3일 날 있었다 할지라도 소급해서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 스케줄대로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뭐가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장래요라고 하는 것을 따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장래요가 인정됐던 사례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 그것도 물론 상대적 무효 등에 해당이 됐죠. 그러면 장래에 대해서 유효.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장래요. 해지라고 하는 거 장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우리 등기법이랑 같이 공부했던 개념이죠. 바로 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 실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봐서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고요. 계약의 무권들의 추인은 좀 달라지는 거다. 무효인 확정적 무효, 그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래에 대해서 그걸 유효로 만드는 개념이고 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다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갑이 을한테 일정한 채무를 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추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러면 이제 본인, 계약의 무권 대리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니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의 행위의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무권 대리인한테도 거절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건 그대로 완전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만 가셔야 돼. 이게 이제 과거 문제 보면 이걸 좀 뛰어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을 비우시고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뼈대를 잡게 되면 설령 이걸 뛰어넘는 지문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오지선당에서 서너 개 커버가 되거든요.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부분을 볼 텐데 그러나 저러나 다 떠나서 일단은 이거라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무권 대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의 X 부동산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 병이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개뻥을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했었고요.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 조건 변경을 간 추인이 아닌 바야 이게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추인 거절하면 계속 무효가 되게 되죠. 자, 그렇다 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 개념인가요? 첫 번째, 자, 지금요 지금 이제 무권 대리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이 유권 대리라고 전제를 만약에 해봤을 때,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등기 넘겨라. 대금 지급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고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 그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쟁점은 안 되죠. 그래서 야, 대리인, 너의 대리인 병이 나한테 와서 이 부동산을 이렇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등기 언제 넘길 거야? 나 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테니까라고 했을 때 갑이 얘기합니다. 나 대리권 수여한 적 없는데 그 새끼 그때는 새끼입니다. 그 새끼 무권 대리인이었구만 이라고 했을 때 을이 벙쪄서 그러면 너 이거 계약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갑이 열이 이빨에 받아가 전화를 확 끊어버립니다. 이때 뭐라고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철회라고 하는 거. 자, 철회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없던 일로 만드는 거 이런 개념을 철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률행위 분류할 때 논의할 쟁점인데,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경우에, 자, 이걸 우리가 선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모르는 걸 선의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인정이 되게 됩니다. 즉, 자, 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갑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계약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철회라고 하는 것은 선의였을 때만, 처음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 사람이 유권 대리인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을 했던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몰랐던 경우 이때는 추인하기 전까지, 자, 본인이나 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요건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제 갑의 무권 대리인 병이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당시에는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은 병이 유권 대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즉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갑이 아버지, 병이 아들이야. 그런데 몇 집이야.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자, 이 갑한테 이제 대금 지급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부러지는 소리 들리고 난리야. 얘가 술 처먹고 나서 아버지한테 고백한 거지. 아버지 무권대로 해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맛있는 술을 사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싸대기 올라가겠죠. 곡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옆집에서 다 들려. 그래서 어머, 이 무식한 놈 집 구석하고 했다가 내가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싶어서 갑자기 을이 누구한테? 대리인한테, 자, 문자를 보냅니다. 야,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철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아들 패고에는 갑이라는 아버지 본인한테 전화해서 그만 패시오.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만약에 갑이 본인이 취인의 의사 표시를 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때는 어떻다? 철회할 수 없다 해서 두 가지네요. 선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인 전까지 어떻다? 자, 이때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민법도 그래요. 이게 공부를 좀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파편 조각을 만들어서 외워도 좋아. 선전철회. 선전. 자, 북조선은 자, 남한을 비방하는 선전을 철회하라라고 선전철회해서, 자, 바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의였을 때, 그 추인 전이었을 때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해서 말 만드셔야 돼. 자, 선의,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추인 전이라는 전제가 쌓일 때 이때 어떻다? 바로 그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선전철회 이렇게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의 다 끝나가나요? 예,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져 물을 사유가 되게 될 텐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 면책 사유란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가보십시다. 계약의 무권 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라는 사람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뭐 계약 체결하고 뭐 계약금 지급하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받고 하는 건 별개 문제로 겁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무권 대리인 이놈을 혼내킬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 이행 책임이라든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갑이 본인이고 무권 대리인 아들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게 될 테고, 자,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병이 을을 만나서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개뻥을 치면서 어떻게 한다? 일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갑이 이 내용을 알고 자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계약서 쓰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준비하고 개고생했는데 이놈이 무권 대리로서 자기가 소위 목적했던 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을은 병에 대해서 니라도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책임을 이행하면 네가 등기 넘겨줘라 이런 얘기 알아서 아버지 부동산인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어차피 난 등기가 필요하니까 등기를 다오 이렇게 하는 게 계약 이행 책임.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때려 죽여도 등기 못 넘겨주는 상태에서 그러면 무권 대리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슈를 가볼까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자 볼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계약 이행 책임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권 대리인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인한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어떻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있죠. 자, 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 대리인이 대가리 필요한 말은 제한 능력자였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자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 외에 무권 대리인 자체가 제한 능력자 아니 본인 얘기가 아니라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이때는 계약 이행 책임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끝났어요. 이게 바로 계약의 무권 대리 1년에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고요. 이제 표현 대리라는 개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해서 계약의 무권 대리 다시 갑시다. 갑이라는 본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자칭 대리인 이 사람은 우리는 대리권 수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라는 사람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 된 게 돼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즉 법적 책임을 갑이 지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갑이 얍실하게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 그 외에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 거절하면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 볼 테고요.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고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저는 확 끊어버린다.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 이들은 거절한 것으로부터 중요치 않고요. 선전을 처리하라 라고 하는 거 선전을 처리하라 라고 해서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바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그 사람이 무권 대리인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 선이 몰랐던 경우, 자 이때 자 그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추인 전까지 어떻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해서 열이 이바이 받은 상대방에 있어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실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연히 이 사람은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또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외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정도가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 표현 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